네, 21쪽, 개념을 21쪽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계산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하실 때나 시험지에 서술형 쓰실 때, 옳지 않은 거는 옳게 계산한 결과가 풀이 과정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제곱 이런 거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디까지 묶여 있어서 어디가 제곱을 어디까지 했는지,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5가 될 수를 루트 5라고 쓰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9를 제곱을 했다가 그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을 다시 써라 그 이야기니까 5 더하기 19여서 얘 계산하실 때는 지금 24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계산한 게 여러분들이 쓰신 거에 같이 있어야겠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루트 2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라고 했을 때 얘 계산하시면은 지금 제곱을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 16이랑 똑같아요. 그쵸? 얘 루트 16이랑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마이너스 처리가 힘들면은 루트 16이라고 쓰고, 그러면은 이거는 4가 되는 거고, 225는 15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빼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곱셈을 당연히 먼저 계산을 하셔야겠죠. 뺄셈보다. 8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죠. 3번. 네, 그래서 얘 지금 이거 루트 9, 얘 루트 9.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를 여기까지 제곱을 해서 여기까지는 계산하시면은 3이 되겠습니다만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그 계산은 이렇게 따로 어차피 해줘야 한다. 그래서 3 더하기 3 빼기 3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3으로 나오게 되겠죠. 9가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는 지금 제곱이 안 됐고 여기 괄호 침대까지만 제곱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어디까지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3 제곱해서 2분의 3이 될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곱을 시켰으니 다시 2분의 3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루트 64. 그러면 64의 양의 제곱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88에 64니까 이렇게 8 쓰시면 되겠고, 나누기 루트 6의 전체 제곱인 거죠. 그래서 루트랑 제곱을 이렇게 계산돼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누기 6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8 하고 나누기 6, 6분의 1로 계산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약분하셨을 때 이렇게 해서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부호가 지금 다르게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식 계산하실 때, 숫자 계산하실 때 다 등호로 연결되게끔 풀이 과정을 올바르게 쓰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등호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걸 계산해서 얘가 나오고 얘를 계산해서 그 다음이고 단계로 잘 쓸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지금 여기 얘네들 딱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루트 안에 괄호치고 전체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꿔주자 그 문제네요. 제곱하고 요것도
그러니까 제곱, 제가 괄호까지 잘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냥 제곱이라고 봤을 때 여기 제곱이 보여요. 보인다고 막 쓰시면 안 되고 이 구비를 뭐로 보셔야? 3b의 전체 제곱으로 보셔야 그 다음에 절대값을 실수 없이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다 얘네들 네, 절대값으로 바꿀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밑에 여기 3b까지 절대값으로 바꿔서 한 번 더 적어보면 마이너스 a의 절대값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더하기 3b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으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내가 동료양끼리 덧셈 뺄셈해서 계산을 하려면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너 양수야 음수야 확인을 하고 가자고요. a 자체가 음수인 상황인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겠죠. 뭐야 너 양수야?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지 뭐. 자, a 빼기 b를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a가 음수예요. 빼기 양수를 하자네요. 그럼 사실상 음수죠? 예, 음수에서 빼기 양수면 마이너스 그냥 계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음수예요. 뭐야 너 음수야? 그럼 그냥은 못 나가지. 너 마이너스 다 붙이고 나가.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b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b가 양수면 3b 역시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b 그대로. 그 사이사이에서 이 식을 빼고 더 할 건데 빼실 때 식 전체를 당연히 빼셔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네, 잘 체크해 주면서 푸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b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a가 네, 뺄마되면서 사라지고요. 정답이 그래서 2b가 되겠습니다. 네, 3번은요.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은 x가 2 곱하기 어떠한 거의 제곱수의 형태여야 하는데 예, 1번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이거고요. 4번 또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형태인데 6은 2번인 6은 안 되겠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5-x가 어떠한 제곱수가 되어야겠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작은 수 25부터 툭툭툭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자, 일단 25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x가 그럼 0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x는 자연수여야 한대요. 자연수 x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25-x가 16일 때, 즉 x가 9일 때 이런 거 확인하셔야겠고 다만 루트 안에 25-x 이게 정수여야 한대요. 그러면 25-x가 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숫자가 1이 아니라 0까지 보셔야겠고요. x를 가장 큰 x를 24로 보시면 여러분 정답이 틀리겠고 뭘로 보셔야 한다? 25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 a는 25고요. 24 아니에요. 가장 작은 수 b는 9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산이 틀릴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수를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온데요. 당연히 양수가
양수면 양수가 크고 0이고 그 다음에 음수겠죠. 그럼 양수인 애들이 지금 루트 2, 루트 5, 2 이렇게 있고요. 0 있고요. 음수인 애들은 루트 10과 마이너스 3 있는데 여기서 절대값끼리 비교할 거기 때문에 루트를 없앨 순 없지만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건 가능해요. 2와 똑같은 수를 루트 3 이렇게 확인하실 거고요. 자, 마이너스 3과 똑같은 수, 요 3을 절대값으로 지금 절대값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9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야 올바르게 쓴거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클수록 양수에선 당연히 크겠고 정답을 쓰실 때는 내가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보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셔야 하니까 루트 4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 쓰셔야 되고 루트 2 그 다음 쓰시면 되겠고 0 쓰시고 다만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제일 끝으로 보내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이유 순서대로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자, 지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0 껄끄러워요. 그래서 양변을 먼저 마이너스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등호가 2개 있어서 3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양쪽 변이라는 건 말이 약간 안 맞고 각 변에 자,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4.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한 이유는 마마뿔 돼서 내가 그냥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2 쓰고 싶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에도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에요. 자, 이때 내가 부등식을 푸는데 음수를 곱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써야 되나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네, 그냥 부등호 방향이 일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바꾸고 나서 근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부등식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보다 크고 4 이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순서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만 바뀌고요. 부등호 방향. 근데 그 순서를 다시 정리해봤더니 마치 부등호의 종류가 바뀐 것처럼 얼추 보이게 되죠. 자, 이 알맹이를 보셔야 되는데 1은 그냥 루트 1과 같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4는 루트 16과 같은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수면 절대값이 1이 비교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 루트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3x-2가 1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1차 부등식을 풀 거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풀 거여서 각 변에 플러스 2씩 해주겠습니다. 3x 18 이렇게 하시면 얘기죠. 더하기 여기서는 양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의 개념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예, 이항은 하나, 둘,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이항인 건데 얘는 지금 연속적으로 3개의 식과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식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접근하셔야 안 틀리겠죠. 그 다음에 각 변에 나 지금 나누기 3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1보다 크고 6 이하이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x로 가능한 자연수니까요. 1 제외하시고 2부터 6 포함이니까 2, 3, 4, 5, 6 해서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26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수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필기한 데를 같이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칠판 한번 보셔도 괜찮고. 자, 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을 해보자면 소수점을 이용한 숫자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소수를 소수점 아래에 셀 수 있는 소수점 아래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소수의 형태를 봤을 때 이 유한소수라는 건 3.14 막 이래버려. 그러면 100분의 314라고 쓸 수 있다. 순환소수 중에 내가 3.14 이번에 땡땡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순환마디가 2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9가 우리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314 그대로 써주는데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는 3을 빼는 걸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네,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어떤 수에 해당한다? 유리수에 해당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이런 규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수 몇 분의 몇으로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리수가 아니라 리가 없는 수, 비율이 없는 수에서 무리수가 된다. 유리수가 아닌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26쪽 이제 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문제들을 같이 볼 거예요. 다음 중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실질적으로 소수의 형태로 진짜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그쵸? 진짜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다음 중에 무리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자, 루트 2 우리가 이거를 근호 없이 쓸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그쵸? 제곱근이고 2의 양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진작에 알았으면 그동안 공부를 했을 텐데, 그쵸? 모르니까 이번에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역시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지난 시간에 제곱근표도
같이 펴서 읽어봤죠. 찾아봤죠. 근데 거기에다가 정수인 1을 더한다 해서 이 소수 부분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여전히 1을 더해봤자 그건 소수점 앞에서 소수점 왼쪽 부분에서만 계산이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면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역시 네,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되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자, 루트 안에 예를 들어 4분의 1이 있었으면 걔는 2분의 1로 짜잔 유리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루트 2분의 1은 제곱해서 우리가 어떤 유리수를 제곱해서 2분의 1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 수가 있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 지금 얘네들 다 문제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루트 2.1.21 이건데 자 그러면은 사실 얘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제곱근 기호 없이 근호 없이 숫자를 표현하는 거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아요. 자, 이 1.21 보시면은 얘가 1.1의 제곱이에요. 그죠? 소수점 한 자리 곱하시면 두 자리 나오니까요. 11 곱하기 11하면 121이니까 자릿수랑 이 숫자 배열 맞죠? 그래서 1.1을 그냥 쓰는 게 가능해요. 1.1 누가 봐도 유한소수에 해당하는 친구네요. 유리수 맞죠? 얘는 우리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 루트 48 역시 이 안에 우리가 오늘도 풀었는데 제곱수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이 안을 제곱수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가 결국엔 안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에 된다. 파이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인데 그거의 전체 제곱. 자, 제곱을 마이너스도 할 거잖아. 그럼 플러스. 근데 루트 0.5를 제곱시켜? 그냥 0.5. 누가 봐도 0.5 유한소수야. 그죠? 그럼 계산이 되잖아요. 유리수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0.4 땡이에요. 자, 0.4 이거는 0.444444 이건데 자 이렇게 써봤자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서 반드시 분수로 바꿔주자. 뭘로? 9분의 4로. 근데 뭐야? 9도 제곱이고 4도 제곱인 수잖아요. 이거 3분의 2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다. 분수꼴로 나와 있는 유리수예요. 얘가 우리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 0.66666 나오고요. 그죠? 0.6땡. 그래서 순환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유리수인데 순환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분수인데 순환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정답이 되겠죠. 네, 이어서 보시면 다음 중 루트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루트 6 이 안에 이게 제곱수이면은 그래서 루트를 썼는데 뭔가 제곱수다. 그럼 루트를 안 쓰고도 쓸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런 수가 아니라면은 얘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 제곱하면 유리수가 된다. 확인해보면 되죠. 루트 6을 전체 제곱해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6이 되죠. 제곱하면 6. 정수인데 유리수? 맞죠? 그 다음에 루트 6에 대한 설명 3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무리수랑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거 이외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없거든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부분을 무리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6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인데 이 애초에 제곱수가 아니었던 거의 제곱근은 다 무리수로 판단이 됩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분수가 아니잖아, 그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분수로 못 나타내니까 무리수 된 거잖아요, 그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애초에 유리수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죠. 애초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무리수인데 분수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는 전부 다 실수체계입니다. 지금 실수 안에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섞일 리가 없어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 없고요.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인데 유리수도 무리수도 아닌 수, 역시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유리수 안에 이제 정수랑, 자, 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되지, 우리가 정수 따로 유리수 따로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은 유리수, 무리수 모두 전부 다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 3번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C랑 AP의 길이가 같고 A랑 AQ의 길이가 같을 때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래요. P가 어디 있나 보니까 문제에서 AC와 AP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P 여기 있어요. P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P에 대해 대응하는 수가 AP의 길이가 도대체가 얼만지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ABC가 직각삼각형이죠. 문제에서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라고 했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여기 AB 2고요. 1이죠.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4 더하기 1인 거고 2 더하기 1로 갑자기 냈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계산하시고 말고 5죠. 5. AC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곱해서 5가 될 수야.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루트 5로 양수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AC가 5인데 이 AC와 AP가 길이가 똑같대. AP의 길이 역시 루트 5예요. 그죠? 이 숫자가 뭐냐는 건데 2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가면 1이고 2에서 두 칸 왼쪽으로 하면 0이잖아. 2에서 어디에서? 2에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A 지점 딱 찍고 왔잖아. 2에서 루트 5만큼 수직선으로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수는 2 빼기 한 칸 갔으면 2 빼기 1인 거고요. 두 칸 갔으면 2 빼기 2인 거고요. 세 칸 갔으면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일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더 이상 계산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루트가 있는 거 없는 거 우리가 계산은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고요. 요 p에 대응하는 숫자는 2라는 숫자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숫자 쓰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보도록 할게요. Q. 이번에는 A, D, E 이렇게 있어요. 자, AQ의 길이랑 AE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Q 이렇게 찍고 왔으니 AE랑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 거라서 요 길이를 알아와야겠다. 그러면 AE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D의 길이가 1이고요. DE의 길이 모두 두 칸이니까 2예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5네요. 1 더하기 4. 그러면은 AE의 길이 역시 루트 5라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루트 5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고 그럼 A에서 Q까지 길이 역시 루트 5겠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A 찍혀있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2 더하기 루트 5라는 숫자일 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PQ에 대응하는 수는 각각 다음과 같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7쪽에 확인 4번을 보시면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질문은 마치 0과 1 사이에 유리수가 없다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3분의 1, 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촘촘하게 그 사이에 무리수라는 거는 유리수랑 똑같이 이 사이사이에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림 그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그림 그렸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유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 말이 헷갈리는데 유리수가 어떤 유리수든지 간에 찍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돼.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찍어요? 왜 못 찍어? 0과 1을 내가 써서 읽는 것도 힘들어. 이만큼 등분을 해서 두 번째 있는 걸 찍으면 되잖아. 그렇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고요. 그러면 정수를 그 간격만큼 분모만큼 나눈 다음에 몇 번 딱 찍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디귿은 맞아요. 자, 디귿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 여기 2 플러스 루트 5 무리수거든요. 루트 5 무리수예요. 그죠? 제곱 이 루트를 안 쓰고 쓸 수가 없어. 루트 5는 거기에 정수 2를 더해봤자 뒤에 계속 순환 소수가 아니 무한 소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도 무리수야. 같은 의미로 그 사이에 유리수인 거 벌써부터 많은데 그렇지? 벌써부터 유리수인 거 0, 유리수 1, 유리수 그 사이에 2분의 3 있고 있고 있겠지. 그죠? 모두 무리수냐? 그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네, 수직선 실수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여서요. 수직선은 전부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유리수인 것도 있고 무리수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서 실수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안 할 거고요. 네, 남은 부분 설명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다 봤고요. 네, 숙제 해오신 것 중에 같이 볼만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해오신 거 펴시면 되겠고요. 지금 1번 보셨을 때 100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뭐의 제곱근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가 10도 제곱을 하면 100이고요. 마이너스 10도 제곱을 하면 100이니까 굳이 루트 100이라고 안 쓰고 10이라고 숫자 쓰시면 되겠고요. 자, 24의 제곱근. 갑자기 냅다 2분의 1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제곱을 해서 24가 되는 수를 물어본 건데 그런 거 우리가 우리가 기존의 유리수 범위에서 알던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근호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표현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루트 4의 제곱근 이런 문제 4의 제곱근이랑 루트 4의 제곱근 4랑 루트 4는 애초에 다른 값이잖아요. 루트 4를 여러분들이 이건 이지 하고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사실상 2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동안 없었어요. 유리수에서는. 근데 그걸 이제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 그래서 125의 제곱근. 숫자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125는 5의 세제곱이고요. 그죠? 그래서 15는 뭐예요? 15의 제곱은 225예요. 225. 그죠? 그래서 125의 제곱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게 제곱은 아니기 때문에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곱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루트 15를 안 바꾸려면 이게 225의 제곱근이다. 제곱해서 225가 되는 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256의 제곱근 그럼 루트 256 아까 개념원리에서도 풀었는데 이건 16이랑 같은 값이다. 그래서 16의 제곱근 물어봤으니 얼마? 4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루트 16도 가능하지만 유리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A가 121의 제곱근이래요. A는 121의 제곱근. 자, 이거 유의하셔야 되는 게 121의 제곱근이 한 개인가요? 숫자 한 개인가요? 의 제곱근이면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두 개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1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B는 루트 625의 제곱근인데요.
이 625라는 숫자는 5의 4제곱이고 즉 25의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그냥 25의 제곱근 물어본 거고 25의 제곱근 역시 하나로 쓰시면 안 되고 그게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그죠? A 빼기 B를 했을 때 가장 작은 값 구하래요. 그러니까 A 빼기 B의 값이 아니라 A, B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죠? A도 안 정해졌고 B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11인데 B가 5야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A가 11인데 B는 마이너스 5야 이럴 수 있잖아. A가 마이너스 11인데 B가 5야 A가 마이너스 11인데 B가 마이너스 5야 이거 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구하래. 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가장 작은 거 구하랬으니 마이너스 16이 정답인 거죠. 문제에서 이거를 딱 문제에서 왠지 A, B 하니까 하나씩 물어본 것 같아. 아 그냥 11인가 보다. 아 그냥 5인가 보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정답이 안 나올 거고요. 예, 얘네들을 이렇게 골라주셔야겠습니다. 65번 보도록 할게요. (65번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냐면 그냥 이게 원래 이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다 넓이 다 계산하면 36 제곱cm겠죠? 이걸 적당하게 잘라서 자른 거야. 그냥 자른 거야. 그걸 알아서 예쁘게 붙였더니 문제에서 그런 과정은 별로 안 궁금하셔도 돼요. 알아서 잘 붙였더니 그리고 중간에 여기 넓이가 4제곱cm일 얘도 안에 이렇게 끼워 넣었더니 뭐가 되었다? 새로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이게 끝이에요. 별로 선생님 어떻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런 거는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궁금한 영역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잘라서 겹치는 부분도 없고 해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얘의 넓이가 당연히 2의 제곱이랑 6의 제곱 즉 4 더하기 36 해서 40이구나. 근데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면은 제곱해서 40이 되는 수잖아. 우리는 그걸 40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40의 양의 제곱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냥 루트 40c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못 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히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 그렇구나. 그런 컨셉 오케이 하고 푸시는 겁니다. 67. 자, 닮은 비가 1대3인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70일 때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자, 닮은 비가 1대3인 두 정사각형이 있다. 자, 닮은 비랑 넓이의 비는 다릅니다. 닮은 비는 항상 대응하는 2-에 나오죠. 대응하는 길이의 비예요. 닮은 비는 별다른 얘기 없어. 무조건 길이에요. 길이. 그러면 대응하는 어디 한 변의 길이가 1대3이다. 하나를 xcm라고 한다면 여기 3xcm. 그 넓이를 계산했는데 합이 70이라면서요. 한 변의 제곱, 그 다음
다음에 한 변 길이의 제곱을 했더니 70이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9x제곱, 그죠? 왜냐면 3도 제곱하고 x도 제곱할 거니까. 동류항이니까 10x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우리가 막 엄청난 2차 방정식 이런 거는 아직 못 풀지만, 예, 양변을 10으로 나눴을 때, 네, x제곱에 들어가는 건 7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x가 7의 제곱근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수인 것만 취급할 거예요. 왜? 길이니까. 그래서 네, 문제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했을 때 루트 7cm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볼까요? 71. 자, 이때 B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BF가 이루는 다각형을 집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 B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GF를 봐야 합니다. BGF. 그러면 이거는 역시 직각삼각형이죠. 그렇다면 BG의 길이랑 GF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어요. 넓이가 각각 4제곱cm, 9제곱cm인 두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 2cm, 여기 길이 3cm,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길이도 3cm 되겠죠. 그래서 여기 5cm, 3cm가 직각을 낀 두 변이 되는 거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실 때 BF의 제곱이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25 더하기 9니까 여러분들 이런 계산에서 9, 16 뭐 이렇게 좀 숫자 섞여 있으면 가끔 계산을 막 틀리던데. 네, 그런 실수 안 하게 주의해 주시고요. 둘 더하면 34인데요. 네, 제곱해서 34가 되는 거. 네, 유리수 범위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네, 제곱해서 34가 될 수를 우리는 루트 34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얘기죠. 이어서 7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루트 0.01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늘 써라 이 얘기예요. 루트 0.01이면 0.1이고요. 0.1의 제곱근이면은 자, 분수가 헷갈리면은 소수가 헷갈리면 분수꼴로 바꾸시면 되는데 10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거 루트 10분의 1, 루트 0.1 이거 위에다 쓸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근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1.7땡의 제곱근을 근호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어떠한 유리수의 제곱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7 하나에 땡 찍혀 있으니까 9분의 이렇게 되고요. 17-1을 분자에 적어주셔야겠죠. 9분의 16이고요. 9분의 16의 제곱근 물어봤기 때문에 3분의 4라고 쓰는 거 가능하다. 8분의 9 안 되고요. 9는 제곱이지만 8이 제곱이 아니라서 안 되죠. 할게요. 4번은 루트 4분의 225면 2분의 15인데, 그죠? 그럼 그 문제는 2분의 15의 제곱근을 근호 없이, 루트 없이 쓸 수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건데 2도 제곱수 아니고 15도 제곱수 아니라서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루트 625. 625가 25의 전체 제곱이기
그죠? 25의 제곱근은 뿔마 5로 근호 없이 쓸 수 있는 식이죠. 별표 만약에 쳐보신 문제 있으면은 그거 같이 풀이를 적으시면 되고요. 예, 풀이가 비어 있으면은 숙제가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75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6, 8이다. 문제에서 글만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뒷변이 x면 이 x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해서 100인데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10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넓이가 14파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원의 반지름 우리가 보통 r이라는 문자로 많이 쓰죠. 넓이가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잖아. 이게 14파이래. 당연히 파이 r 제곱 다 곱셈 생략한 거고 14파이 14 곱하기 파인데 곱셈 기호 생략한 거잖아요. r 제곱이 14다 이런 뜻인데 제곱해서 14 되는 거? 그건 유리수에서 우리가 못 찾고 루트라는 기호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디귿 넓이가 25분의 121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x제곱으로 한 변 길이의 제곱으로 넓이를 계산하는데 그게 25분의 121이라는 얘기잖아요. 25도 제곱수고 121도 11의 제곱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 전체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둘 다 제곱수이면 분수로 역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귿도 근호 없이 표현 가능한 숫자네요. 그 다음에 리을 건널비가 72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림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게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게 좋겠다. 정육면체라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x로 동일하고요. 건널비는 이 정사각형이 합동의 정사각형이 6개가 있잖아요. x제곱이 6개 있는데 그게 72라는 거죠. 건널비 계산하실 때 x제곱이 12다. 제곱해서 12가 되는 유리수 없어서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 우리는 정답을 구해야겠다. 중간중간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89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는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양수라고 되어 있을 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덜 헷갈릴 텐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한번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3A 나오면 됩니다. 자, 2번. 자, 루트 9분의 25A 제곱인데 자, 제가 오늘 강조한 것 중에 물론 이게 그대로 절대값이 된다는데 어디까지? 이게 전체 제곱으로 묶여야 돼요. 전체 제곱으로. 아직 괄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괄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5A의 제곱과 3의 제곱이 각각 분자랑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절대값 3분의 5A인데 A가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그냥 3분의 5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분할 되어 있고 자 루트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루트는 딱 분자에만 있기 때문에 분자만 잘 꺼내주시면 돼요. 루트
3의 2의 전체 제곱이 들어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값 3의 2인데 양수니까 이 문제는 그냥 3의 2 이렇게 나와도 문제 없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2에 대한 절대값인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의 2 자체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다 제거하고 나오시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얘는 마이너스 3의 2예요. 마이너스가 최종으로 하나 붙어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5번. 5번은 안에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요.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4a 자체가 음수야? 음수야? 그럼 부호를 바꿔서 4a 2로 나오자가 되겠고요. 지금 4번만 그러면 음수고요. 사실 걔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나머지는 다 루트 앞에 다 없어요. 그쵸? 없다는 얘기는 양수란 뜻이고요. 4번만 음수고 나머지는 양수인데 그러면 그 중에 절대값이 제일 큰 걸 골라야 하고 동일하게 A, 양수 A를 곱했으니까 그 앞에 곱해진 개수가 제일 큰 거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걔는 4A니까. 90번은 딱 하필 숙제 마지막이어서 뭐죠? 누구 거예요? 이거 같은데 이거 누구 거니? 누가? 제 건데요.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게 풀이를 근데 풀이가 약간 미흡한 게 몇 명 있더라고요. 잘 채워서 써주시고 이거 역시 제가 절대값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저는 항상 해설지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절대값으로 바꿔서 풀 거고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가 절대값 7이니까 7에 절대값이 7이 되는 게 물론 그냥 7도 7이겠지만 마이너스 7의 절대값도 7이잖아요. 그래서 이 2a-1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7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각각 푸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풀면 당연히 2a는 8 돼서 a가 4죠. 근데 얘를 풀면 2a가 마이너스 8 아니고 마이너스 6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되니까 둘 더해서 1이 된다. 그래서 2a-1이 그 자리에 7일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7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과제 알려드리면 외워오시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써드리면 1, 2, 3, 1 그냥 그대로 외워오셔야 되고 뭐 안 외우거나 빠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제곱근이랑 무엇인지 쓰시오 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해를 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지금은 그나마 초반 문제라서 계산이 짧아서 그런데요. 예, 저는 다 무조건 원칙 저랑 수업할 때는 여기에 1차적으로 네, 여기에다가만 풀어오시는 거예요. 4, 5, 6을 바로 옆에 칸에다가 풀지 마시고요. 네. 다음 장에다 쓰세요. 다음 장에 하시고 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채점하시고 틀렸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맞았으면 맞았다. 채점도 여기 노트에다가 노트만 검사할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렸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답지를 보고 뭔가 참고를 해서 푼 게 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 다른 색 펜으로 써주시고요. 다른 색 펜으로. 내가 답지를 보고 참고해서 뭔가 요거 내가 여기서 뭐 틀렸네 하고 푸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해설지를 만약에 참고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했는데 다시 풀어도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지금 이런 식으로 풀이할 때 여기 옆에 칸을 채우면 되고 맞은 문제는 옆에 칸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 아니면 문제 다른 거 더 푸실 때 뭐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 번호가 정확하게 남겨 있어져야 제가 과제 검사할 때나 아래서 과제 검사할 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 종쳤으니까 테스트실로 내려갈 건데 과제 노트를 꽂아놓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실 아래 가시면은 제 이름 써있는 칸에 네, 노트를 놔두고 갈 겁니다. 그럼 테스트실을 보고 과제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하다 와요. 말을 봐봐. 첫날 밤에